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이후 처음으로 충북을 찾았습니다. 정권 교체에 힘을 실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청주 원도심에서 고층 아파트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높이를 15층 이내로 제한하는 경관지구 지정을 추진 중이어서 갈등이 잠복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3년 만에 대학가에서 대면 졸업식이 등장했습니다. 소규모지만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성범죄가 거주지 주변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생활 반경에 있으면 경보 신호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충청북도가 발표한 오늘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1,722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753명, 충주 303명, 제천 100명, 단양 14명, 음성 111명, 괴산 16명, 진천 247명, 증평 47명, 보은 20명, 옥천 55명, 영동 56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33,660명, 누적 사망은 1명 늘어 141명입니다.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후보 가운데는 처음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늘 충북을 찾았습니다. 윤 후보는 정권 교체를 위해 충북이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1박 2일 전국 권역별 거점 유세에 나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둘째 날 청주 성안길에서 충북 유권자들과 만났습니다. 윤 후보는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충청인과 함께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집값은 천정부지에 주머니는 비어있는데 도대체 세금은 얼마를 뜯어갔습니까? 초과 세수가 수십조입니다. 충북 제1공약인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퍼포먼스를 청주상당 재선거에 출마하는 정우택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고 2차 전지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육성을 통해 충북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직업을 구하러 외지로 나갈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청주로, 오송으로, 이 충북으로 몰려들게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의 유세차 사고에 애도를 표하는 차원에서 율동과 로고송을 중단한 채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윤석열에 이어 이재명, 심상정 후보도 충북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유세차 사고로 선거운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비대면 선거운동이 강화되고 있지만 지역 민심 공략과 분위기 조성에 후보 현장 유세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20여일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가장 효율적인 방문 시점을 고민하면서 당 대표 등과 역할을 나눠 새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역대 대선마다 승부처가 됐던 충북. 박빙의 승부가 이어질수록 후보들의 막판 방문 선택지에 오를 가능성은 높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가죽 벗긴 속 엽기 구판 논란에 빚는 2018 수륙대제와의 연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 지사는 충청북도 정책보좌관을 통해 2018년 9월 9일 당시 일정표를 공개하며 충주 중앙탑에서 열린 수륙대제에 참석하지도 지원하지도 않았는데 자신 명의의 연등이 왜 걸려 있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당시 행사에 윤석열 후보 부부 이름의 연등이 달렸다며 건진 법사와의 관계를 밝히라는 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연관성을 부인하며 연등에 이시종 충북지사의 이름도 보인다고 반박했습니다. 심의보 충북교육감 예비후보가 3선에 도전하는 김병우 현 교육감에 맞설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심 예비후보는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김 교육감 정책에 반기를 둔 후보들이 분열하면 이번 선거는 필패라며 자신을 포함한 도전자 후보 3명이 후보 단일화를 위한 일정과 방식을 협의하자고 공개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단일화 제한 대상인 김진균 예비후보는 선거 공학적 수단이라면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윤건영 예비후보는 단일화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앞선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심 예비후보는 당시 황신모 전 청주대 총장과 경쟁해 현직에 맞선 단일 후보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달 초 청주에서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40대가 잘 알고 지내던 여성 2명을 다시 성추행한 일로 구속됐습니다. 보호관찰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건데 감시 사각지대를 없앨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새벽 2시, 40대 남성은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시다 성추행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6시를 넘겨선 집 밖으로 나와 5km 정도 떨어진 여성의 집으로 가 재차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또 이웃집 여성을 성추행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남성을 붙잡고 보니 과거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죄로 2년 전부터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이 남성의 외출 제한 시간은 자정부터 새벽 6시. 외출이 금지된 새벽에는 자신의 집에서 범행을 하고 외출 제한 시간이 풀리는 새벽 6시 이후에는 집을 빠져나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3차례나 범행을 저질렀지만 정작 위치 추적 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엔 경보 신호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범행 당일 남성의 동선이 평상시 생활 반경과 다르지 않아 특이점을 감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김포에서는 전자발찌를 찬 40대가 길 가던 여성을, 또 부산에서는 전자발찌를 찬 20대가 집 근처 원룸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생활 반경 내 재범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기의 생활 영역 범위 내에서 존재한다면 지금의 준수명령은 성폭력 방지에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보호관찰소 직원 1명이 관리하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평균 17명에 이르다 보니 수시로 찾아가 관리 감독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아직도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국은 야간이나 주말이나 이런 위험 시간대에 현장 대응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심각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요, 재구금이라든지 보호 수용제라든지 그런 형태의 어떤 강력한 처분들이 단계별로 마련되어야 됩니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지난 5년간 290여 건. 전자발찌의 사각지대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수십 년 시간이 멈춘 듯 낡은 단층 건물이 빼곡했던 청주 원도심에도 고층 아파트 개발이 우후죽순입니다. 원도심 경관을 해치는 난개발이라며 청주시가 고도 제한을 추진하자 규제를 피하려는 원도심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청주 성안길과 육거리 시장을 잇는 청주 원도심의 한복판. 단층 건물을 지키던 주민과 상인들이 일제히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나마 번듯했던 4, 5층짜리 상가를 비롯해 이 일대 만제곱미터 한 블록 전체가 마찬가지. 당장 이르면 다음 달 예정된 철거를 앞두고 보상 등의 절차를 통해 퇴거한 것입니다. 낡은 건물이 빼곡한 이 블록 전체를 밀고 이르면 2025년까지 39층 아파트 4개 동을 짓는 원도심 개발 착공이 임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지주조합과 아파트 호황을 만난 건설사가 만나 사업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미분양이 거기에 걸리니까 전부 다 안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생 많이 했죠. 한 3년간. 그렇게 하고 미분양이 풀리는 바람에 거기서부터 속도를 내가지고. 상업지역인 이곳 바로 양옆에 또 다른 블록. 그 블록들을 둘러싼 주변 블록들까지. 모두 11개 단지가 줄줄이 맞붙어 제각각 고층 아파트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부터 조합 설립을 위한 검인 발급 등 법정 절차를 시작한 가운데 이미 5개 블록은 조합 설립 인가를 넘어 첫 착공도 앞둔 상태입니다. 아파트 호황과 더불어 기존 재개발보다 절차나 요건을 대폭 간소화한 소규모 주택 정비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조항을 적용받지 않고 일단 규모가 작으니까 작은 규모 내에서 개발을 쉽게 하라고 만든 특례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청주시가 원도심 난개발을 막겠다며 원도심 고도 제한을 추진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입니다.
건물 높이를 15층으로 제한하는 원도심 고도 제한은 지난달 주민들과의 실랑이 끝에 일단 보류된 상태. 규제보다 앞서려는 각 조합들의 손발이 빨라지는 가운데 청주시도 내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원도심 고도 제한을 골자로 한 경관지구 지정을 다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원도심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려는 청주시의 방침에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지지를 공개 표명했습니다. 연대회의는 보도 자료를 통해 청주 원도심의 정체성과 경관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원도심 고도 제한을 강력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중앙동과 성안동 등 원도심 주민들은 시청 뒤 49층도 승인했던 청주시가 형평성 없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실력 저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하는 가운데 대학가에서도 본격적인 졸업 시즌이 시작됐는데요. 전면 비대면이었던 작년과 달리 소규모로 대면 졸업식을 하는 대학이 늘면서 졸업식 분위기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가운을 걸치고 사각모를 쓴 학생들. 발열 체크와 QR 체크인을 마치고 하나둘씩 졸업식장으로 들어갑니다. 감염을 막기 위해 졸업식은 학생 대표 등 졸업생 100여 명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현장에 참석하고 동시에 온라인으로 학위 수여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행사장 밖에서 TV 화면을 통해 졸업식을 지켜봤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수업도 학교 생활도 쉽지 않았던 졸업생들. 직접 졸업식에 참석해 상장과 학위를 받고 가족의 축하까지 받을 수 있어 감회도 남다릅니다. 대면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온라인으로만 축하받지 않아도 되고 또 꽃다발을 실제로 만져보니까 또 좋고. 가족들의 도움으로 어렵게 학위를 받은 엄마는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맙니다. 그 과정들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났고 그리고 가족들이 많이 지지를 해주고 응원해준 격려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 졸업식 때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예 비대면 졸업식이었던 때보다는 졸업식 분위기도 납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냥 다른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다른 대학들의 졸업식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명대와 청주교대가 소규모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졸업식을 생중계했고 청주대와 중원대는 오는 18일,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는 오는 22일 소규모 대면 졸업식을 갖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졸업식을 아예 못했는데 현장에서 졸업을 참여하게 돼서 기쁘고요. 또 앞으로 현장이 좀 더 상황이 완화가 돼서 더 많은 사람이 참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3년차 시대. 대학 캠퍼스에서도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청주병원이 무단 점유 중인 청주시 신청사 부지를 즉각 청주시에 넘기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민사 13부는 2019년 소유권 이전 등의 수용 절차를 마치고도 청주병원이 퇴거하지 않고 있다며 청주시가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명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손실보상금에 다툼이 있더라도 수용 재결이 되고 손실보상이 공탁되면 토지와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청주병원이 이번 1심에 불복해 항소하면 실제 퇴거 시점을 장담하기 어려워 청주시는 이전 부지 수의 매각 등 협의 이전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청주병원이 계속 퇴거를 거부하면 오는 7월 신청사 착공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충북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많이 내린 가운데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청주시 오송읍의 한 도로에서 40대 운전자가 몰던 SUV 차량이 길 옆 2m 아래 밭으로 전복됐습니다. 앞서 가경동에서 승용차가 전봇대를 들이받고 외북동에서는 승용차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는 등 4건의 눈길 사고가 발생해 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괴산군 장현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장현터널 안에서 승용차가 터널 벽면을 들이받아 40대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음주 감지기로 알코올 성분이 확인됨에 따라 국과수에 운전자 체열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어젯밤 청주시 가경동의 한 교차로에서도 5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SUV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4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승용차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천 지역 시민운동가로 활동한 김달성 씨가 제천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달성 씨는 출마를 선언하며 구태 정치의 답습을 끊고 휴양 요양도시 건설, 도시 교통체계 변경,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폐지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김 씨는 사만의 초록길 반대 대책위원장과 제천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청주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옛 청주 읍성을 복원하는 중앙역사공원 조성 사업이 부지 확보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청주시는 토지 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가장 먼저 제2시청사와 중앙공원 사이 5,600제곱미터 규모의 KT 건물과 토지를 시작으로 보상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